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롬프트 평가 방법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LM 프롬프트의 성능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지 배워보겠습니다. 정량적 매트릭부터 자동 평가 시스템 구축까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룹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먼저 정량적 평가 매트릭의 개요를 살펴보고 정확도와 F1 스코어, 블루 스코어 활용법을 배웁니다. 이어서 LLM as a 저지 개념과 휴먼 이밸류에이션 설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 평가 시스템 구축과 프롬프트 벤치마킹 방법을 실습합니다. 정량적 평가 매트릭이란 무엇일까요? 프롬프트의 성능을 숫자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마치 학생의 성적표처럼 LLM의 답변 품질을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이 프롬프트는 정확도 90%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프롬프트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어떤 것이 더 나은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능 개선 과정도 수치로 추적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첫 번째 매트릭은 정확도입니다. 가장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평가 지표입니다. 전체 질문 중에서 올바르게 답한 비율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0개의 질문에 90개를 맞췄다면 정확도는 90%입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기본 지표로 프롬프트 성능의 첫 번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만 정확도만으로는 모든 상황을 커버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F1 스코어는 정확도의 한계를 보완합니다. 예를 들어 스팸 분류기를 만들었다고 가정해봅시다. 모든 메일을 정상으로 분류하면 정확도는 높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쓸모없는 시스템입니다. F1 스코어는 정밀도와 재현율을 동시에 고려하는 조화 평균입니다. 정밀도는 양성으로 예측한 것 중 실제 양성의 비율이고 재현율은 실제 양성 중 양성으로 예측한 비율입니다. 불균형한 데이터에서 특히 효과적입니다. 이 코드는 sklearn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정확도와 F1 스코어를 계산합니다. 먼저 sklearn.matrix에서 정확도 스코어와 F1 스코어 함수를 임포트합니다. calculate matrix 함수는 정답 데이터인 그라운드 트루스와 LLM 예측값인 predictions를 받습니다. 정확도 스코어 함수로 두 리스트를 비교해 일치 비율을 계산합니다. F1 스코어의 average equal weighted 옵션은 클래스별 샘플 수에 비례해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결과는 딕셔너리로 반환됩니다. 블루 스코어는 번역이나 텍스트 생성 품질을 평가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기준 답변과 생성된 답변의 유사도를 0부터 1 사이의 숫자로 나타냅니다. 1에 가까울수록 기준 답변과 비슷하다는 의미입니다. N그램 매칭을 기반으로 하며 생성된 텍스트가 참조 텍스트와 얼마나 많은 단어 시퀀스를 공유하는지 측정합니다. 기계 번역 품질 평가에서 시작되었지만 요약이나 텍스트 생성 평가에도 널리 활용됩니다. 이 코드는 NLTK 라이브러리로 블루 스코어를 계산합니다. 먼저 nltk.translate.blue 스코어에서 센텐스 블루 함수를 임포트합니다. calculate 블루 함수는 참조 답변 리스트와 생성 답변 리스트를 받습니다. 리스트 컴프리헨션으로 각 문장 쌍마다 센텐스 블루를 호출합니다. 참조 답변은 리스트로 감싸서 전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numpy 다민 함수로 전체 평균을 계산해 반환합니다. 이 평균값이 전체 생성 품질을 나타냅니다. LLM as a 저지는 한 LLM이 다른 LLM의 답변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선배 직원이 신입 직원의 업무를 검토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람이 직접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확장 가능합니다. 수천, 수만 건의 답변도 자동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가 기준을 프롬프트로 명확히 정의하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평가자마다 기준이 달라지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활용 시나리오를 생각해 봅시다. 하루에 10,000건이 고객 응대 답변을 평가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사람이 모두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LLM 평가자를 활용하면 자동으로 품질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는 답변만 사람이 집중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점 3점 이하인 답변만 필터링해서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효율적인 품질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 코드는 LLM 저지 함수를 구현한 예시입니다. 함수는 질문과 답변을 입력받습니다. 이밸류에이션 프롬프트 변수의 평가 지침을 작성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F스트링으로 삽입하고 평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정확성은 정보가 맞는지, 완전성은 필요한 내용을 모두 포함했는지, 명확성은 이해하기 쉬운지를 각각 1에서 5점으로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콜 LLM 함수를 호출해 평가 결과를 받습니다. 이 패턴을 응용하면 다양한 평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LLM 평가자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LLM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생성한 답변에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는 자기 편향이 있습니다. 둘째, 긴 답변에 높은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길이와 품질은 별개인데도 말이죠. 따라서 다양한 모델로 교차 검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GPT-4가 평가한 것을 클로드로 다시 검증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평가 기준을 최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아무리 자동화된 평가가 발전해도 최종 검증은 사람의 몫입니다. 휴먼 이밸류에이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창의성, 공감 능력, 윤리적 판단은 기계가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기술적으로는 정확하지만 상대방 감정을 해칠 수 있는 경우 이런 뉘앙스는 사람만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잘 설계된 휴먼 이밸류에이션이 품질이 마지막 보루입니다. 자동 평가와 사람 평가를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휴먼 이밸류에이션의 핵심은 명확한 평가 기준표입니다. 평가자마다 기준이 다르면 결과가 들쭉날쭉해집니다. 루브릭이라고 불리는 평가 기준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각 점수별로 구체적인 예시를 포함하면 평가 일관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5점은 어떤 답변인지, 3점은 어떤 상태인지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평가자들을 사전에 교육하고 같은 샘플로 연습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코드는 5점 척도 평가 기준표 예시입니다. 딕셔너리 형태로 각 점수의 의미를 정의합니다. 5점은 완벽하게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입니다. 4점은 대체로 정확하나 일부 보완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3점은 기본 정보는 맞지만 부족한 상태입니다. 2점은 일부 오류가 있고 불완전한 답변입니다. 1점은 심각한 오류가 있거나 질문과 무관한 답변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문서화하면 여러 평가자가 비슷한 점수를 매길 수 있습니다. 인터레이터 릴라이어빌리티는 평가자 간 일치도를 측정합니다. 여러 평가자가 같은 답변을 비슷하게 평가하는지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코헨스 카파나 크리펜도르프 알파 같은 통계 지표를 사용합니다. 0.8 이상이면 평가 기준이 잘 설계된 것으로 봅니다. 만약 수치가 낮다면 평가 기준표를 더 명확하게 수정하거나 평가자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평가 데이터를 얻기 위한 필수 점검 항목입니다. 프롬프트 개선은 반복적인 실험입니다. 매번 수동으로 평가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자동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셋을 미리 준비하고 코드를 실행하면 자동으로 평가가 수행되는 파이프라인을 만듭니다. 프롬프트를 수정할 때마다 버튼 하나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갖춰지면 프롬프트 개선 속도가 크게 빨라집니다. 이 코드는 자동 평가를 위한 프롬프트 이밸류에이터 클래스입니다. 이닛 메서드에서 테스트 케이스 리스트를 받아 저장합니다. 각 테스트 케이스에는 인풋과 익스펙티드 필드가 있습니다. 이밸류에이트 프롬프트 메서드가 핵심입니다. 전달받은 프롬프트 템플릿으로 각 테스트 케이스의 인풋을 처리합니다. 콜 LLM 함수로 응답을 얻고 스코어 리스폰스 메서드로 점수를 계산합니다. 모든 테스트 케이스의 점수 평균을 반환합니다. 이 클래스를 활용하면 여러 프롬프트를 일관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동 평가의 품질은 테스트 데이터셋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하는 다양한 케이스를 포함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케이스뿐 아니라 엣지 케이스, 어려운 케이스도 반드시 포함하세요. 예를 들어 고객 응대 챗봇이라면 친절한 문의뿐 아니라 화난 고객, 모호한 질문, 여러 질문이 섞인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테스트 데이터가 편향되면 평가 결과도 편향됩니다. 최소 50에서 100개 이상의 다양한 케이스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롬프트 벤치마킹은 여러 프롬프트 버전을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과정입니다. A/B 테스트처럼 같은 테스트셋으로 다른 프롬프트를 평가합니다. 버전 관리와 함께 어떤 변경이 효과적이었는지 추적합니다. 예를 들어 버전 1.0은 정확도 80%, 버전 1.1에서 예시를 추가했더니 85%, 버전 1.2에서 지시문을 수정했더니 90%. 이렇게 기록하면 최적의 프롬프트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벤치마킹 시스템 함수입니다. 프롬프트 버전스 딕셔너리와 테스트 데이터셋을 입력받습니다. 빈 결과 딕셔너리를 생성하고 각 프롬프트 버전을 순회합니다. 프롬프트 이밸류에이터 인스턴스를 만들어 평가를 수행합니다. 점수와 타임 스탬프를 딕셔너리에 저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점수 기준 내림차순 정렬해서 반환합니다. 가장 높은 점수의 프롬프트가 맨 위에 옵니다. 이 함수 하나로 여러 버전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입니다. 평가 매트릭 선택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모든 상황에 맞는 단일 매트릭은 없습니다. 분류 작업에는 F1 스코어가 적합합니다. 텍스트 생성이나 번역에는 블루 스코어나 루지 스코어를 활용하세요. 복잡한 평가가 필요하면 LLM 저지를 사용합니다. 실무에서는 여러 매트릭을 조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정확도와 F1 스코어를 함께 보고 주요 케이스는 LLM 저지로 상세 평가하는 식입니다. 실전 적용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정확도 측정부터 시작하세요. 복잡한 시스템을 한 번에 구축하려 하지 마세요. 기본이 갖춰지면 점차 F1 스코어, LLM 저지를 추가합니다. 중요한 비즈니스 결정에는 휴먼 이밸류에이션을 반드시 병행하세요. 모든 평가 결과를 문서화하고 팀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 데이터가 쌓이면 나중에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프롬프트 평가는 과학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량적 매트릭인 정확도, F1 스코어, 블루 스코어로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합니다. LLM 에즈어 저지로 대규모 평가의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먼 이밸류에이션으로 최종 품질을 검증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적절히 조합하면 체계적인 프롬프트 개선이 가능합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프롬프트 평가 방법론을 마스터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프롬프트를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정량적 매트릭으로 기본을 다지고 LLM 저지로 확장하며 사람의 검증으로 완성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프롬프트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